오늘은 해수에 대해 강의 드리겠습니다. 해수는 그 글자 자체에 핵의 의미가 담겨 있어 생명의 깃틀이 뿌리에 저장되며 자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금에 해당하며 지지 중 마지막 글자이고 극음으로 물이 얼었을 때 육각의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해수는 양수이며 바닷물, 호수, 정지된 물, 즉 사수에 해당하며 난류입니다. 유금으로서 음의 극에 해당하고 해월은 만물을 거두어 씨앗으로 만들기 시작하며 과일이 땅에 떨어져 다시 씨앗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해월은 유금이 극성한 때로 천문이 열리는 자리이며 수원이 깊어져 서리와 눈이 생기고 한랭한 기후가 조성되는 시기입니다. 해월은 입동을 기준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수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초기는 수월의 무토 기운이 남아 사령하게 되고 중기는 다음 계절의 목 기운이 사령하여 소춘이라 하며 하순에 이르러서야 수기가 만연하여 임수가 사령하게 됩니다.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이고 방위로는 서북간방이며 인체로는 생식기, 자궁, 고환 등과 관련됩니다. 해월은 모든 것이 안으로 잠식되어 있어 외부로는 보이지 않으며 비밀을 간직한 시기입니다. 겉보기에 신비롭고 성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월은 화의 기운이 인멸한 계절이라 열정적이었다가도 금방 식고 쉽게 체념하기 쉬운 특성을 가집니다. 해수의 기운은 양수이므로 밝아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어둡고 내성적인 성격에 해당합니다. 하나만 존재할 때는 기운이 강하나 둘 이상 겹치면 반대 성향이 드러나고 본질은 은폐적이며 감추는 성향이나 겹치면 폭로성이 강해집니다. 해수는 오랫동안 묵히는 기운을 지녀 원한도 오래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해수는 정보를 흡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불량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해월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시기로 탐구심, 호기심, 연구력 등이 발달하고 해수는 여러 기운이 혼재된 물과 같아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해수 속에서는 간목이 자라기 어려우니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화는 간섭을 좋아하고 해수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화는 밝혀내려 하고 해수는 감추려 하며 사화는 선동하고 해수는 음모를 꾸미고 사화는 혁신을, 해수는 부활을 주창합니다. 해수는 외면은 온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갈등이 깊고 상처가 있습니다. 사화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늘 번민이 가득한 기운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숨은 본성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는 사화와의 관계에서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상대가 됩니다. 사화는 드러내려 하고 해수는 감추려 하며 사화는 움직이려 하고 해수는 멈추려 합니다. 해수는 자칫 잘못 작용하면 수렁으로 빠지기 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명확히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는 기운입니다. 이렇듯 해수는 스스로가 깊은 수심을 가진 존재로 겉으로는 무해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어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과 정보를 품고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단순히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하고 잘못되면 음습한 기운에 갇혀버리는 위험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수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밝은 탐구자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고 음침한 고립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어서 해수가 각 12지지와 만나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월과 자수는 왕성한 수기에 한기가 더해져서 명이 한습한 기운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때 청강과 지지의 화의 작용이 절실하나 목이나 토를 동반하지 않으면 화의 작용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수는 한랭한 물이고 해수는 난류라서 이 둘이 섞이면 좋은 어자원을 형성하는 바다처럼 비유되며 행운에서 자수를 만나면 해수의 작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화의 작용을 방해해 명의 한난조습이 무너지기 쉽고 목과 토의 작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월과 축토는 한습한 명이 되므로 목화의 작용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목의 작용이 있어야 순조로운 명이 됩니다. 축토에 의해 해수의 작용이 혼탁해지고 목화의 작용이 없으면 해소가 어렵고 수기가 동결될 우려가 있으니 화로 한기를 풀어야 합니다. 행운에서 축토에 의해 화기가 닫히게 되면 명이 한습해지는 것에 대한 피해를 살펴야 하며 명의 목의 작용이 활발하면 그 피해는 줄어듭니다. 해월과 임목은 육합이 이루어지며 임목에 의해 해수의 흐름이 생기고 수생목의 작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목은 해수에 의해 습목이 되니 수생목은 이루어지지만 목생화는 쉽지 않으며 해수는 조우되지 않은 조열 상태에서 임목을 만나면 합보다는 파의 작용이 큽니다. 이는 임목이 해를 보면 장생지가 되지만 해수는 인을 보면 병지가 되어 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합흡파 작용이 일어나며 행운에서 합을 깨는 운이 오면 미묘한 작용이 발생하고 특히 이내가 육신으로 처에 해당하거나 여명에서 식상에 해당하면 자궁수술, 유산, 임신중절, 방광염, 담석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열한 명에서는 이내가 해수의 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고 한습한 명에서는 인목이 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월과 묘목은 삼합이 이루어지지만 해월이라 합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묘목이 상하기 쉽습니다. 천간의 화의 작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반합으로 인해 목이 커지는 듯 하지만 부목이 되기 쉬워서 화학원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묘합에서는 묘가 해를 보면 묘중 을목이 사절치가 되니 복이 가벼워지고 중도에서 묘목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행운에서 쓴목은 해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미토의 작용이 없다면 해수에 의한 묘목의 피해가 염려됩니다. 해월과 진토는 진토가 해수를 조절하지 못해 왕수가 습토를 만나 해수가 탁해지고 진토는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명의 목화의 작용이 활발해야 습해지는 것으로 인한 원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 진토가 유실되어 토의 임무를 상실할 염려가 있습니다. 초겨울의 진토는 한랭하고 축축해져 초목이 자생하기 힘들어 해수와 진토는 원진이 되어 진토는 해수를 싫어하고 여명에서 해수가 남편이고 진토가 연립되어 있으면 해수가 입고되어 남편을 여러 차례 사별하기 쉬우며 복상사의 염려도 있습니다. 행운에서는 진토가 해수의 작용을 변질시키고 해수는 진토의 형상을 무너뜨려 기문관살이 되기도 합니다. 해월과 사화는 사해충이 이루어지며 수와 화의 싸움이자 목의 생지와 금의 생지가 부딪히는 것으로 해수가 중심이 되는 충이니 사회적 환경이 중심이 됩니다. 목의 작용이 적극적이면 충의 작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운에서는 사화에 의해 해수의 활동이 동적이 되어 기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월과 와는 와에 의해 해수의 작용이 동적으로 변하고 암합이 되어 시간적으로 와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목의 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수화기제가 가능하며 육친 관계에서는 해중 임수와 오중 정화가 암합되어 변화를 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수가 와를 무력화시키기 쉬워서 천간의 목이 활동하면 괜찮고 건토나 간목이 있어야 와가 다치지 않습니다. 해월과 미토는 미토에 의해 해수의 작용이 안정된 형태를 취하며 목이 강해지진 않지만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되고 천간에 목이 있다면 충분히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해수가 미토를 만나 해미 삼합이 되어 목국을 이루려 하지만 왕지가 없으면 가합이 되고 사주의 주변 상황을 살펴 묵기가 있으면 미토는 토가 아닌 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수기가 왕하면 미토는 제방의 역할을 못하고 씻겨 내려가므로 화의 작용으로 미토를 보호해야 합니다. 해중 간목과 임수는 미중기토와 정화로 갑기합과 정임합을 이루며 행운에서는 한습한 해월을 해결하기에 미토의 작용이 가장 적절하며 명의 목이 있어야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월과 신금은 수기가 강해지며 해중 간목이 피해를 입기 쉬우며 이는 해의 작용이 됩니다. 목을 동반한 화의 작용이 있으면 순조롭고 신금이 해수를 금생수할 것 같지만 신중 경금이 해중 간목을 치고 해중 간목은 신중 무토를 극함으로 안면 상처 수일주의 명에서는 수액, 선박, 차량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운에서 해가 중복되면 그 피해는 더욱 심합니다. 해월과 유금은 해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해수가 지향하는 목의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화의 작용과 목의 도움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명의 수가 왕하면 수다금침이 되므로 목화의 작용이 있어야 유금이 살아납니다. 행운에서 한습한 명이라면 유금은 치명적 작용을 하게 되어 정신적, 신경 관련 피해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해월과 술토는 해수가 술토에 의해 조절되지만 원활하지 않으며 해수는 술토에 의해 흐름이 방해받고 술토는 해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보수적이 됩니다. 목의 작용이 적절하면 순조로운 명이 되고 술에는 천라성 또는 천문성이라 하여 정신적 세계에는 탁월하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부부 인연이 약하여 고독하며 종교 역학, 의학, 무속 등과 인연이 있으며 행운에서는 해수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며 명이 조열하다면 술토는 피해를 만들지만 목의 작용이 충분하면 조절됩니다. 해월과 해수는 범람하는 물과 같아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고 무토의 작용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목으로 수의 흐름을 만들어야 지속력이 생기며 명의 수기가 왕하면 자영 이대어 해일, 폭설, 한파 같은 자연재해나 혈액, 비뇨기, 신장 관련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운에서는 해수의 작용이 너무 강하여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를 조절할 장치가 없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2지지의 마지막 해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